자,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원함수의 중간 극값 최대값 그렇죠. 두 번째. 그래프네요. 세 번째는 기억나시나? 적분입니다. 네, 적분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네,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 값의 차. 이건 적분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네들이 증감일 때 알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극대국수요. 증감이라니까 극대국수가 왜 나와? 도함수의 그렇죠. 도함수가 뭐여야 돼요? 양수 음수요. 그 증가면 양수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죠? 예를 들어서 x세제곱 생각해봐. x세제곱이라는 i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입니다. 미분해봐. 3x 제곱입니다. x에 0 넣어봐. 0입니다. 근데 그거 증가함수라고 못 부르나? 방금 증가함수라 불렀지. 네. 그렇기 때문에 0도 껴요. 근데 하지만 x는 0에서 기울기가 0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너는 증가함수를 부를 수 없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0일 때는 증가 감소에 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걔는 그냥 같이 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은 감수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는 프라임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쓴말 뭔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실전에서는 요거밖에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극대극소는 너네들이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도함수의 함수값입니다. 도함수 함수값이 몇이어야 되는데? 0입니다. 자,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 예. 근데 그것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미적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첫 번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일 때를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그 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프라임 값이 몇이면 돼? 0이면 됩니다. 0이면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자. 야, 0이라고 반드시 극값 같냐? 아닙니다. 왜? 절대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분이 가능하다니까. 절대값은 안 끼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극대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현우가? 돼요? 응. 닫힌 공간 내에서 최대값? 자,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이고요.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이에요. 자, 일단 미분 가능한 상태로 하자. 그러니까 f'x가 0일 때를 지금 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f'x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그럼 0이 되는 지점은 몇 군데예요? 두 군데잖아요. 그럼 얘는 극값 맞나요? 아닙니다. 맞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냐. 죄송합니다. 정확히 극대값이잖아. 야, 근데 얘는 뭐냐?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그걸 극대라고 부를 수 있냐? 극소라고 부를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극값이 없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극값 존재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럼 극값을 가지면 뭐야 돼? 0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극값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미분 불가능할 때도 극값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뾰족하게 이렇게 쌤이 그렸어. 이게 fx예요. 그럼 얘는 극대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죠. 얘는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분 불가능하면은 끊어진 함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 미분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미분이 미분은 안 되죠, 이 지점에서. 예. 근데 하지만 이걸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원래 이제 흔히 쓰던 극값의 정의를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 극값의 정의가 뭐죠? 극대값의 정의는? 열린 구간 내에서 그렇죠. 열린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면은 그 최대값이 극대값이에요. 극소값은요? 열린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 텍스트 잘 보면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열린 구간 중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열린 구간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뭐겠어? 이 값이 무슨 값이야? 극대값입니다. 최대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쌤만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자, 그리고 최대 최소는 뭔 얘기할 것 같아? 극대극수입니다. 진짜 죽고 싶냐? 최대 최소가 언제부터 극대극수야, 씨. 죄송합니다. 다 친구가 아닐까요? 그림만 잘 그려라. 까비? 야, 현우가, 네. 너가 생각하기에는 극대값이 최대값이냐? 아닙니다. 왜 말투 따라해? 아,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어? 얘도 군대 가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네. 가고 싶습니다. 넘어가. 싫어. 극소값이 최소값이야? 아니죠. 그건 너무 초딩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도함수 두 번째. 자, 배운 이유가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차함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럼 3차함수는 어디로부터 그림을 그리겠어요? 도함수인 2차 함수입니다. 2차함수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겠죠. 예. 근데 그러면서 쌤이 너네들한테 이제 미적분이지만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변곡점을 껴서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 자, 그럼 2차 함수에 뭘 가지고 3차 함수를 그리죠? 2차 함수의 뭐에 따라서? 근에 따라서. 웬일로 정답 얘기했어? 아,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죠. 예.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이 변곡점 얘기 좀 잠깐 합시다. 변곡점은 언제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칭축입니다. 응? 대칭축. 아니, 좀 변곡점을 이 도함수 가지고 얘기하면. 그쵸. 도함수의 기울기가 바뀌겠죠? 극과 이게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까비. 그럼 여기서는 이 지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극과.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럼 얘도 변곡점이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죠. 그럼 결국 변곡점은 3차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네, 말씀하세요. 2차 함수는 변곡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래로 볼록으로만 그리고 위로 볼록으로만 그려요. 그렇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변곡점에서 되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변곡점이라는 요 도함수의 극값되는 지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그쵸 점대칭을 이루어요. 3차 함수가. 3차 함수 아니에요. 4차 함수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 그림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등장해요. 최대나 혹은 최소값이 등장해요.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 지금 보면은 최소값인데 그게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음수일 때는 안 그릴 거지만 음수일 때 그리면 뭐겠어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프가 뒤집일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어차피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동영이가 잘 얘기했다시피 변곡점에서 점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생긴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지. 우리 현욱이는 왜 멀뚱멀뚱 보고 있을까요? 저요? 네. 저 PDR 타이밍 묻혀가지고요. 네, 그래서 언제 하려고요? 여기서 보답할게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변곡점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첫 번째 그림 보면은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예요? 최소가 되죠. 그래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는 물론 활용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미적분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접근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전체 원함수들 중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기울기보다 작은 기울기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도함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여기 두 번째 선 모릅니다. 0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y 값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땐 0이고, 그럼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긴 건 비슷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 요 i는 그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죠.
자, 근데 얘네 둘은 극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극값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극값이 있다는 것은 항상 도함수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변곡점은 셋 다 있고요. 답이 다시 극값이 있다는 건 항상 도함수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도함수가 근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예요. 2개란 걸 알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이므로 판별식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를 도함수랑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그러한 텍스트가 문제에 등장했을 때는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4차 함수 얘기합시다. 자, 4차 함수는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3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 3을 왜 숫자로 썼대? 자, 그럼 이 4차 함수는 이제 3차 함수는 근이 최대 몇 개, 최소 몇 개가 나올까요? 3차 함수는. 4개요. 3차 함수라니까. 3개요. 최소. 1개요. 그렇죠. 빵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쭉쭉 가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래서 무조건 X축 만나거든요. 그래서 3개일 때, 2개일 때는 접하고 실근이면 되겠죠. 그리고 1개일 때는 실근이고 2개가 허근이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3중근의 형태를 가질 때.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또 왜 그럽니까? 너 오늘 뭐 약 잘못 먹었습니까? 먹어야 되냐? 아,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은 거요? 얘 보면은, 이거 적분 내용 좀 껴서 얘기하자. 자, 쌤이 일단 4차 함수 그릴 때 일단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이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 근데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게 얘네 둘의 비교값에 따라 가지고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적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얘 넓이가 더 컸으면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더 작은 넓이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내려가. 적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 씨발로만. 아, 녹화됐잖아. 됐습니까? 너 편집 안 할 거임. 선생님 그 부분 제가 따로 녹화해. 해? 너가 그 정성을 들일 수 있으면 넌 절대 귀찮아서 안 해. 주중에 대전을. 자, 다음. 자, 얘 같은 경우는 참만. 자, 그럼 여기는 변곡점이 몇 개 있니? 2개예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2개를 갖겠죠. 그냥 보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되고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자, 다음. 얘는 여기서 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내려갔다가 이 지점에서 무슨 점이에요? 영국점이요.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좀 바꿔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쌤이 이 점을 기점으로 X축을 만약에 형성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무슨 근을 갖게요? 허근이요. 삼중근이요. 아, 씨.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삼중근이다, 여기서. 외삼중근이에요.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면 삼중근을 갖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삼중. 미쳤냐? 자, 이 식 봐봐, 현우가. 이 식은 x는 1에서 3중근이지. 네. 자, 근데 이거 미분해봐. 3x-1의 제곱이지. 네. 너 이계도 함수 배웠잖아. 네. 6x-1이지. 네. 저거 뭔지 그럼 x가 몇일 때 근이야? 1대요. 그 1이 변곡점이거든. 근데 즉 1을 변곡점을 갖기 위해선 애초에 원함수가 3차 형태로 있어야 돼. 이건 다항함수에서만 통하는 거야. 초월함수에서는 안 쓰여. 그럼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변곡점 뚫고 지나가면 삼중근입니다. 자, 얘는 내려갔다가 진짜 개 씨발 또라이 새끼 저 씨. 이렇게 되죠. 네. 오늘 욕만 몇 번 들어간 거야 지금. 씨. 자, 근데 얘는 여기서 이거 선 그렸어. 그럼 요거는 삼중근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 점에서 이건 도함수의 근이 아닙니다. 도함수의 극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삼중근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형태에서 원함수를 그릴 때만 삼중근이에요. 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2차 함수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기겠죠? 자, 그럼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네 개 다 극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극값은 있죠. 예. 하지만 극대극소를 둘 다 갖고 있는 아이 누구죠? 적어요. 첫 번째 거죠. 네. 첫 번째 것만 극대극소를 다 갖고 나머지 아이는 이제 극소만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원래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3, 4차의 특징 정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잠깐 지울게 잠깐만. 내 써주면 다 있네. 보호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응? 아니요, 이거 내가 왜냐면 뭘 설명할지만 적어 놓은 거라 다시 적어야 돼요. 이제 수능 들어와서 정말 너네가 필수로 장착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비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상용화 돼가지고 진짜 많이 쓰거든? 이제. 솔직히 뭐 이거 나만 가르치다 이런 거 아니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들이 그거 알아서 이제 슬슬 조금씩 빼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제든 쓰일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다. 실제로 여기 오늘 오늘 못하겠지만 뒤에 딸린 문제 있죠. 그 뒤에 딸린 문제들이 비율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다 30번들인데도. 잘 알아둡시다. 역시. 자, 첫 번째로 이제 쌤하고 3차함수 비율 관계를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3차함수는 반드시 아니 그거 말고 점대칭 함수입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점은 무슨 점? 변곡선. 변곡점을 아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을 써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그 중점이 변곡점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쌤이 이러한 3차함수를 그렸어요. 자, 근데 쌤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네.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지점은 몇 군데 존재할까요? 한 군데. 그럼 왜 한 군데일까요? 왜 반드시 한 군데라 얘기할 수 있어? 기하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그곳은 평균값 정리에 있다고요? 그건 적어도 한 개잖아. 근데 딱 한 개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왜 딱 한 개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저기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 기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확실한 논리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저 알아요. 왜요? 2차 함수가 그렇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잘 얘기했어요. 맞아 그거예요. 딱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 얘를 도함수로 얘기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함수값으로 점을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값을 얘기했어. 이거 뭐 양수값이겠죠, 어디? 그럼 이 양수값이 되는 지점 몇 군데예요? 무대요. 두 군데예요. 그럼 이 두 군데를 기점으로 이 좌우가 뭐해? 대칭하지. 근데 이 중점이 결국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요. 얘 또 평행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때 요 선을 이어주고 이거의 중점인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1. 1대1인 거죠. 1대1. 여기까지 선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내신 때 했던 이제 비율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대1.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1대6 3일. 1대 루트 3 대 2는 30도, 60도, 90도 그거 삼각비고요. 지금까지는 맞췄네요. 잘 찍었어요. 자, 얘는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모든 3차함수는 어떤 대칭이라고요? 점대칭이요. 정확히 변곡점 대칭이라 했죠. 네. 자, 그럼 그 어떠한 점 대칭을요
모든 3차 함수들은 그 변곡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원점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왜 없어? 변곡 2,3이면 마이너스 2칸 마이너스 4칸 내리면 되잖아. 있겠죠. 있지.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평행 이동시키면은 원점으로 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증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떠한 변곡점을 쌤이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3차 원점으로 이렇게 갖다 받칠 수 있겠죠. 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확실해? 야 근데 너는 왜 필기 하나도 안 하냐? 저요? 여기. 그래서 그걸 까먹어서다. 아, 이게 혼자서 이렇게 있어. 1대 루트 3대 2라며 이 자식아. 아이, 좀 장난이죠. 동혁이가 한숨 쉬잖아. 쉬었어. 안 쉬었어. 뭐 하는 거예요? 주둥이도 잘못하면 여성 혐오가 될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럼 이 점을 기점으로 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어떻겠어요? 같으니까 쌤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여긴 뭐겠어요? 베타요. 마이너스 알파겠죠. 알파 조금 베타 아니에요? 그럼 근이 자 최고창에서 귀찮으니까 1일 할게. 그럼 fx식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얘 전개하면 요거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그값 좀 알아볼게. 증명하는 법도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네. 자 미분한다. 네. 자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지점 찾아봐. x가 몇일 때야? 3분의 알파요. 그럼 뿔마 루트 3분의 알파일 때죠. 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기점으로 얘 대 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체크한 이 길이는 뭐예요 현우가? 2,3분의 알파. 자 그리고 얘는 자 그럼 비율 만든다. 알파 약분하고 루트 3 곱하면 1대 루트 3이라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단 어느 점을 뚫어야 돼? X축이? 변곡점. 변곡점 뚫고 지나가야 돼. 막 이렇게 잡아놓고 요렇게 그렸다 해가지고 뭐 이거 1대 루트 3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따로 X축을 집어넣고 하면 되겠네요. 평행 이동시키고 나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변곡점 점대칭이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얘를 도함수라고 했을 시에 원함수는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죠. 4차 함수죠? 그럼 그 4차 함수의 높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똑같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쌤하고 얘기할 거 뭐겠어요? 4차 함수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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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거 얘기하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이거 다음에 4차 함수니까. 너 그래 놓고 3차 함수라고 하기만 해라. 진짜 할 것 같은데, 쟤. 자, 3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자, 쌤이 X축 하나 그려놓고, Y축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다 평행 이동 시킬 거라. 그럼 아까 적었던 것 좀, 재탕 좀 하자. 알파라고 하고, 루트 3분의 알파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고, 여긴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을 때, 이 fx의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뭐였지? 알파제곱 x.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쌤이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요 y 값을 찾아서 이 y 값에 해당하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예요, 각각? 4개요. 2개죠? 그래서 여기 값을 알아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얘 y 값부터 알아내야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를 대입합시다. 뭡니까? 뭐였더라? 까먹었다. 뭐냐? 계산 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알파 빼기 루트 3분의 알파. 그냥 빨리 하자. 시간 없다. 요거니까 3루트 3분의 2 알파 세제곱. 그럼 이렇게 되네요. 요거예요. 자, 그럼 대칭에 의해서 이 아래쪽은 뭐겠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알파 세제곱이겠죠. 네. 자, 그럼 여기 교점을 알아낸다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A. 같다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줘야지 여기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조리제법이란 걸 이용할 거지. 루트 3분의 2. 조리제법이란 걸 이용할 거지. 네, 근데 쌤이 그냥 할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었냐면은 몇이더라? x가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알파 나와요. 여기 찾으면. x좌표 찾으면. 이거 그냥 쌤이 한 거야. 조리제법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겠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알파요.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겠죠. 뭐야? 아, 잠깐 미안하다. 잘못 썼다. 3루트 3이란다.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저것도 잘못했어요. 왜? 3루트 3. 아닌데? 됐죠? 네. 자, 그러면 쌤이 요 상태에서 선을 하나 내려볼게요. 이렇게. 어메나, 저 새끼 진짜 돌아버리겠네. 수직으로 선을 내릴게. 네. 그리고 극값에서 선을 내리고 변곡점에서 선을 내릴게. 이렇게. 네.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3분의 알파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루트 3분의 알파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루트 3분의 알파예요. 여기도 루트 3분의 알파예요. 고로 이 네 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요? 똑같네요. 같아요.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란 비율이 있다. 1대1, 1대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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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비율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거는 너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쌤이 요 점에서요. 여기 극대에다 이렇게 이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어볼게요. 이거 좀 옛날 기출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면 어떤 도형을 찾을 수가 있죠? 황사요. 네, 평행사변형이 보이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요. 여기를 볼.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랑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 길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잘못 보고 요 형광 맞지 않아? 맞잖아. 보라색에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라색이 이거 이 길이에요. 보라색 이 길이. 보라색 이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하고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런 거 같아요. 네, 요런 것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이 더 길어요? 검은색이 더 길어요? 꽝이. 검은색이 더 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3차원식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짜잘한 거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 평행사변형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맞다. 됐지? 자, 하나 더. 사차함수. 아니, 요걸 통해서 하나 정리할 게 있거든. 그럼 얘들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뭘까? 0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빼는데 왜 0이야? 그때 값에 2배요. 2배요.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그때 값에 2배요. 아니야! 아니요? 안 알려준 거야,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쓰라고. 잘 안 쓰는데. 그때 값에 2배. 아닌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요 길이지. 극대값의 2배라고. 네. 그거 말고 그러면 재미없지. 요 길이지. 예. 그치? 자, 이 길이가 얘야. 잠깐 적분을 대신 공부하자, 잠깐만. 우리 적분할 때, 아까 위에도 써놨지만, 도함수의 넓이가 뭐라 했죠? 오남수의 함수값 차. 자, 그럼 얘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요 넓이가 뭐예요? 오남수의 넓이에요. 원함수 값의 차잖아요. 아. 그럼 요 잘못 그렸잖아, 너 때문에. 여기서 선 내리는 게 아니라, 씨. 꿈은 무겁니다. 네 꿈이 내가 잘못되게 비는 거였냐? 아니요. 이렇게지. 잠깐 여기 넓이가 좀 색깔 좀 여러 가지 좀 써보자. 여기 y 값하고 여기 y 값을 뺀 거지. 그게 이 넓이거든. 따라왔어 여기까지? 설마 이거 못 들어보십니까?
그럼 이걸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 네. 그럼 너네 이거 2차 함수 x축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얘기하면 알 거예요. 6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2분의 차이 세제곱. 아, 그게 뭐였죠? 네, 모르시면 말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결국 6분의 그 뭐냐 최고차항에다가 곱하기 2분의 차이 세제곱인데, 만약에 쌤이 이 함수 fx를 ax 세제곱이라는 형태로 썼어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3ax 제곱이요. 3ax 제곱이죠. 네. 그래서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3a예요. 3a. 왜냐면 2차 함수를 접근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2분의 차에, 이 2분의 차라는 것은 도함수의 2분의 차 말하는 거죠. 세제곱이어서 이거 약분시키면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2분의 차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예요. 3 약분될 거니까. 3이 어떻게 약분돼요? 여기 6이랑 약분이 안 되겠어요? 절대값하고 있잖아요. 3은 그냥 3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야, 맞네요. 쓸말 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너네가 뭐 딱히 쓸 일은 많이 없긴 한데 아마 쌤하고 딱 한 문제만 그걸 한번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도 안 맞다. 그 문제 풀 때 안 쓴다. 그럼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를 했을 때는 2분의 3차 함수의 개수 있죠. 3차 함수의 개수 a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함수의 2분의 차에 세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안 써도 상관없죠. 근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잘 안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 함수 내용 정리 끝입니다. 와, 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총 4가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 3차 함수는 반드시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점 대칭.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는 딱 한 번 있다. 그렇죠. 딱 두 개끼리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차 함수란 성질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중점이 뭐다? 목적. 변곡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율이 1대 루트 3. 근데 1대 루트 3 할 때 쌤이 안 그린 게 하나 있는데, 굳이 이 그림 말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변곡점을 뚫고 이렇게 생기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뚫고, 그러니까 굳이 x축이 아니어도 돼요. x축이 아니고 여기 뚫어도 이제 여기 극값이랑 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fx하고 gx라고 각각 이 3차 함수를 잡았을 때 얘는 따로따로 그린 거예요. 따로따로 그려서 교점 잡아준 거고, 우리 그 수학투 때 한번 했었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린 건 한꺼번에 그린 거고 오른쪽에 그린 건 따로따로 그린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림은 달라질지언정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징의 y값들은 다 똑같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똑같은 비율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접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서 변곡점에서 각각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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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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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단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극값에서 내린 거 아닙니다. 여기 접점에서 내린 겁니다. 접점에서 올라간 거고요. 복습 새록새록 되시나요? 새록? 그때 많이 썼잖아. 우리 내가 이거 쓰라 했잖아. 적극적으로. 저는 잘 안 썼어요. 그래. 아, 이것도 지워야 되네. 뭐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를. 쉬운 거를 그러니까 왜 그냥 저 기억 안 나요 이러고만 있었을까? 까가리가 없었죠. 그치. 4차 함수는 선대칭입니다. 확실해? 당연하죠. 이거는 잡을 수 있어요. 고추 근데 이거 한참의 발언이에요. 제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뭐야. 아닙니다. 야, 아까 전에 4차 함수 그렸잖아. 이게 어디 봐서 3차 함수, 이게 어디 봐서 선대칭인 게 있냐. 선대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말이 맞죠. 선대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은 틀리지 않았어. 너무 개이고 싶은 거. 오케이? 나 반박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쌤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똑같대요. 그럼 얘 넓이가 어때요? 아요. 같기 때문에 이 4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똑같아. 여기 올라갔을 때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의 높이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즉 변곡점은 이 위에 위치하겠죠? 네. 자, 그랬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내려가고 확 올라가고 여기서는 찔끔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얘는 선대칭이라고 부를 수 있나 없나? 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하지만요, 두 번째 할 건데. 자, 두 번째는 이제 1대 루트 2라는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얘는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요, 쌤이 이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이거 아까 쌤이 3중근 갖는 그래프를 했었죠. x축이 여길 지나면 이 그래프일 때입니다. 당연히 평행 이동시키면은 x축에 3중근을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갖다 놨을 때, 자, 여기를 쌤이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fx식은 어떻게 돼요? 최고 차항에서 1이라고 합시다. x를 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치? 3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쌤이 자,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3x, 아무튼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x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을 묶어주세요. 야, 얘들아, 1대 루트 2가 아니다. 잠깐만. 1대 루트 4예요. 3대 4라는 비율부터 할게요. 미안, 잘못 얘기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로 묶이니? x 마이너스 알파에, 그리고 이거 계산해 주시면 4x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적히게 됩니다. 다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한 거예요. 그럼 근이 몇 또는 몇 나와요? 알파 또는 x는 4분의 3베타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들아, 우리 잠깐 1학년으로 돌아가 볼까? 네. 이거 무슨 식이게? 1학년 1학기 3단원 소단원 괄호 1에서 두 번째 내용이야. 기울기 내분점. 내분점 공식. 이거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죠, 알파 베타를? 2대 1이요. 미쳐버리겠네, 저 새끼. 3대 1. 3대 1. 나이스. 맞췄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3대 1이에요. 그래서 34구나. 그러면 3대 4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3대 1로, 아마 쌤은 작년 설명할 때 3대 1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34 하셨어요. 3대 1이라 했을 거야. 내가 가르쳤다니까. 됐니? 자, 증명 어렵지 않죠? 사실 너무 어려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어려워. 닥쳐. 쉬어. 다 녹화되는 걸 모르나? 뭐 어때요? 다시 알아서 걸러줄게. 너 목소리만 내가 키워줄게. 여기만 따로 잘라서 뭐 볼륨 최대로 올려줄게. 좋아요. 알아서 걸러듣겠지 뭐. 자, 1대 루트 2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그 선대칭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아까 쌤이 선대칭 했을 때 여기에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걸 선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실제 루트는 선대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선대칭에서만 가능한 비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할 거면 여기 위쪽에 접선을 그려줄게요. 근데 그래프 진짜 못 그렸네. 아니에요, 잘 모르셨어요. 그럼 쌤 위에 거는 3중분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뭐야, 그런 거 알려주셨어야죠. 나 분명 녹화. 내가 저 새끼 말에 휘둘리지 말자. 자, 그럼 봐보자. 자, 쌤이 너네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여길 y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 알파라고 잡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X축인가요? 네, 이건 X축입니다. 빨간색. 그럼 얘 fx는 0에서 무슨 근이에요? 알파 중근이죠? 네. 자,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귀찮으니까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식 전개해주면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자, 미분해 봅시다. 4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죠. 자, 그럼 이게 0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나눠요. 나누면 안 되죠. 0 또는 2분의 2 알파. 루트 2분의 알파 뿔마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가 나와있는데. 자, 그럼 여기를 찾게 되면 여기가 루트 2분의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알파예요. 그럼 얘랑 몇 대 몇이란 걸 알 수 있어요? 1대 루트 2요. 그렇죠.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3참수입니다. 이 4참수는 그냥 나왔을 때만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아까 쌤이 3참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접선이 형성됐을 때도 얘를 기점으로 이제 1대1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랑 이제 얘랑 하게 되면 1대 루트 2라는 비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점의 기점으로 출발점을 재줘야 돼, 비율 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대 루트 2인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여기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네들이 실제로 할 일은 많이 없는 게 어차피 너네 문제 풀 때 다 한꺼번에 식을 모아서 만드는 풀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쌤이 처음에 설명해준 그림으로 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